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으로 안상수 후보, 원유철 후보, 홍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진태 후보, 이인재 후보, 김관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토론 진행 방식과 규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OX 토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각자 1회씩 토론을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각 후보별 맞춤 직문 즉답, 다른 후보의 장점을 얘기하는 상대방 강점 코너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율 토론입니다. 재량에 맞게 하시는 건데 너무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된다거나 또 발언이 길어지거나 하면 사회자 재량으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자 6분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후보 각자 1분입니다. 사전에 자유한국당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먼저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중국인들 발 마사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김정은은 자기 친형을 백주의 외국 공항에서 독살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막말에 눈을 빡길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총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은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정책이 틀렸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안상수가 경제와 안보 정책을 확고히 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정권 창출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표 정치인과 또 산업화에 성공시켰던 영남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충청도 태안에서 출생해서 인천과 서울에서 공부하고 인천광역시장 8년 그리고 삼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저 안상수를 선택해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합시다. 네, 좋습니다. 안상수 후보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한 가지 후보님들께 고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시간이 보이는데 만약에 시간이 다 된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마이크를 내립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셔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못 듣는다는 점, 이 점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원유철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 원유철 후보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들어 하십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으로 시작된 사드 배치도 중국의 부당한 보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국가 리더십의 위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국면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원유철은 국가 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북핵으로 시작된 안보 위기는 핵무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경제 위기는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원유철이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홍준표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입니다. 정치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 남북대란, 외교대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천하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때입니다. 홍준표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서민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청년과 시민들이,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김진태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보수에 대한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회의 고장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고 6.25 참전하셔서 화랑무금 훈장을 2개나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당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목소리를 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당을 다시 일으켜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태까지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인재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탄핵 태풍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보수 우파 핵심 정당인 우리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서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저 이인재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앞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통성과 정체성 위협하는 세력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같이 인천의 소래 폭우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제 폭탄이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기존 정치인의 산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 사드 반대, 한미동맹 노,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지켜가야만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대한민국, 백성이 중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6분 후보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은 OX 답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OX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OX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30초씩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 문재인 이른바 대세론이 높아질수록 대선판을 흔들 변수로 비문연대 혹은 반문연대라고도 합니다. 이 비문연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나오신 이 6분 후보들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와 비문연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원유철 후보 5 들어주셨습니다.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떤 후보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촛불 민심과 특검에 악용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정권 획득의 기회로만 삼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필요한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함께 개헌을 반드시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세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모에 대한 설명 30초 부탁드립니다. 우파 후보 단일화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중도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판세를 훑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 쓰신 겁니까? 네. 예. 자, 김진태 후보 X 드셨습니다.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X가 한 3개쯤 있는 판넬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네. 박지원 당하고 합친다. 박지원은 문재인보다도 더한 분입니다. 도대체 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념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당, 그러면 유승민, 김무성 씨하고 당을 합친다? 그 당은 합쳐 나가야 될 당이 아니고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재 후보 X 드셨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의 정통 중심 정당입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추월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연정이 필요합니다. 이 연정을 위해서는 또 개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정과 개헌을 전제로 확고하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질문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와 비문연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자, 김관영 후보 5 드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방법은 현실 인식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보수, 중도 전부 통합해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또 당대당 통합은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모습으로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상수 후보 X 드셨습니다. 우리가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특히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괜히 시간만 뺏깁니다. 저한테 기회가 줘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드시 우리 보수 대통합을 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정당도 상당한 부분 단일화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 문제 등을 포함해서는 그것은 굳이 연대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가서 협치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사회 규제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독자적 핵무장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자, 판넬 다 들어주셨고요. 홍준표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드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폐기를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핵 공갈에 앞으로 돈도 바치고 굴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서 북핵을 저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 5 드셨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지난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이거를 들지를 못하고 어정쩡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저 철부지 어린 독재자가 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제어하는 길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인재 후보 X 드셨습니다. 예, 북한 핵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 3년 안에 국제사회와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핵을 완전히 드러내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통일 한반도. 지금 보십시오.
유럽의 최강자는 독일입니다. 통일 독일입니다. 핵이 없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 다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자, 김관영 후보 X입니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합니다. 또 북한도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한반도 핵 문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해서 동남아,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지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핵으로 또 다른 불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상수 후보 X 드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트럼프와 인천시장을 할 때 인천에 120층 건물을 건설하기로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핵무기를 자산을 배치시켜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핵력으로 핵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원유철 후보 5 드셨습니다. 예.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저는 2010년도 국방위원장 때부터 핵을 갖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갖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최근 10년 동안 핵폭탄을 어마어마하게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말폭탄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북핵 해결 방식을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6분 후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직문직답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6분 후보가 나오셨는데 각기 다른 질문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과거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촛불 세력은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죠. 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질 분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이게 옳으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말 참 태극기 바람에 뭐 꺼진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그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말을 했던 것은 국회에서 그 편파 특검이 법이 통과될 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법이라는 게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야지 촛불에 밀려서 하면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게 나왔던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뭐 불복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불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사저로 들어가셨고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좀 이 사건이 조금 너무 좀 심하게 된 거 아니냐. 또 다른 진실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영태도 구속하고 녹음 파일, 태블릿 PC도 조사하고 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0초 됐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충청 대표주자라고 자임을 하시는데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도 하차 이후에 충청표가 오히려 야권 주자,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지사 쪽에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후보께서는 충청표 다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대선 승리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충청 대망론은 어떤 인물을 상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지금 57년입니다. 김대중 호남 대통령 빼고는 52년을 영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적인 통합이라든지 또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게 새롭게 이제 통합 기반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소망이 대망론입니다. 네.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충청 대망론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우리 대선이라는 게 1,300만 표 얻고 1,320만 표 얻어서 승부가 나면 20만 표가
승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이인재가 후보가 됐을 때 우리 중청에서 보다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해서 꼭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관영 후보 질문 드립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경북 사드 배치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배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각에서 도대체 사드 관련 입장이 뭐냐,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에 잘못 알고 있는 정보. 바로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못 알고 있고 처음부터 사드 배치 현장에 권한 대행과 국방부장 같이 셋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드 배치 불가피론을 설명하고 많은 주민들부터 또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안보 이상의 더 높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는. 그래서 지금 야당 후보도 사드에 불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여야 또 진보 보수를 넘어서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미 동행을 강화시켜서 한미 동행과 또 한일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나라 발전의 안보만은 분명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드 배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상수 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인천시가 적자투성이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가재정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거짓말, 야당의 공격 프레임이 아직도 기억에 있는 것입니다. 인천이 제가 시장을 하고 나서 인구는 230만에서 300만이 됐고 또 자산은 62조에서 210억이 됐습니다. 210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훨씬 자산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됐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고 또 송도 국제도시, 또 영종도 신도시, 또 청라지구 등 이러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또 계속 시장을 했었으면 151층 트윈타워를 비롯해서 더 많은 인프라가 건설이 됐을 것이고 예. 또 부채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됐었을 것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랖 좁게 핑계 대느라고 하는 소리고 인천 시민들은 이미 그것을 다 확인을 해서 저를 다시 또 국회에 등정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철 후보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유승민 의원과 원내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배신의 정치 과정에서 이 원희철 후보는 신친박이라는 말도 들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 국면에서는 또 참석에 반대를 했고 네. 그래서 또 원희철 후보는 도대체 색채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 편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당 원내대표 시절 때 집권당 원내대표는 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 의장입니다. 네. 당정이 하나로 정책을 조율하고 입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같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박이로 불러도 좋다. 그건 대한민국을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길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새누리당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뤘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단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 친박 비박 없고 오로지 친민으로 가야 된다. 친민생, 친서민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가야 할 길이다. 민심이라는 나침반을 꼭 쥐고 가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집회와 관련돼서는 이 문재인 후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됐다는 분이 촛불 집회에 가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비판한 겁니다. 일방적인 데 가서 있지 말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데 네. 가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들으면 사이다 발언이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막말일 수 있는 발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튀는 발언들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까지 검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문제는 도외시하고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자살하신 게 저게 팩트예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하신 거고 홍준표는 돈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튀는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팩트하고 튀는 발언하고 그 구분을 못합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튀는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분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TV조선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상대 후보, 그러니까 후보 개인당 상대 후보 한 명을 지목을 해서 한 명 이상이어도 됩니다. 6분 동안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이 3명의 후보자 차례대로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권을 쥔 후보의 말에 지목된 후보는 말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는데 그 주도권을 쥔 후보가 10초만 얘기를 들어도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면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 주도권을 쥐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안상수 후보부터 시작을 할게요. 안상수 후보, 후보자 지목하시고 6분 동안 네. 주도권 토론하십시오. 우선 홍준표 후보께 저는 이제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경선을 할 때도 가계부채라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켰고 이번에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국에 남아 돌아가는 논을 1,000만 평씩 10개 도시를 만들어서 예산 없이 무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대여를 해서 그야말로 유턴기업, 강소기업 이런 젊은이들의 위한 4차 산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그 과정상에서 건설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선 어려운 경제, 서민 경제를 해결하고 2년 이내에 그런 단지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겠다. 제가 마침 트럼프하고 이게 과거에 만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함께 우리 FTA 문제, 군비 축소 문제, 아까 얘기한 전략적 핵무기 문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홍 후보께서 일자리 문제와 또 미국을 뭐 이렇게 맞짱 떠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대책인지를 한 30초만 간단하게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인천시장님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특이하게 신도시 정책을 들고 나오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 FTA 문제는 5년 전에 제가 당대표를 할 때 그 사실 그 민주당, 통진당하고 그 체류탄까지 국회에서 맞아가면서 그 날치기 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저보고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네. 잘 하셨고 앞으로 FTA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됩니다. 김진태 의원, 지금 시계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김진태 후보께서 우리 보수를 행동하는 보수로 만든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활동을 계속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대선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영 싸움으로 해서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확고하되 중간, 중도를 앞으로 우리 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저 자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충청도 출생으로 수도권에서 정치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의 대표 정치인으로 지금 부상이 돼서 저는 희망하기를 영남권 혹은 지금 그야말로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야지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다 구현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결국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 또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승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20초만 말씀해 주시겠네요. 예. 네, 저는 하여튼 당이라고 하면 좀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당이 너무 그런 게 없이 좀 흔들리는 게 많았다. 그리고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은 소위 이제 집토끼라 그래서 여기 너무 정말 홀대를 하고 자꾸 왼쪽으로 나간 그분들만 하다 보니까 이 애국 시민들의 이 소리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런 점도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정말 대단히 좋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 보수가 되게 점잖고 말씀들도 많이 안 하시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만 아주 그거를 몸소 나와서 해서 아주 새로운 그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보수 정치인으로서 또 보수의 아이콘으로까지는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건데 이기려면은 편이 많아야 됩니다. 편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중간에 있는 분들을 해야 되고 저는 저 자신이 300만 인천 광역시장 선거를 4번을 했고 또 총선거를 3번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도 4번이나 치렀습니다. 당인으로서 결국은 막판에 가면은 5대5가 됩니다. 우리 소위 보수와 진보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윙 보터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경우는 역시 중도층에 계신 분들, 중간층에 계신 분들 저는 그것이 지역적으로는 또 수도권과 충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영남과 함께 해야지 승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뭉쳐서 한 30% 똘똘 뭉쳤다. 그러고 지면은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캠페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제 엄정한 순간입니다. 친소관계나 진영 논리나 혹은 지역 논리를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것이냐. 저는 앞으로의 화두가 일자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국민들이 일자리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진심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살펴볼 겁니다. 그동안은 다 언론을 통해서 여과돼서 정치인들이 보였지만 이제 앞으로 후보가 결정이 돼서 TV 토론 등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반드시 일자리와 또 중도 통합적인 그러한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다가설 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이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쓰셨습니다. 안상수 후보의 토론. 그런데 이제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보들 질문을. 원유철 후보 시작하십시오. 네, 먼저 우리 홍준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묻지 마시고. 또 다른 후보도 질문 드릴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리죠. 아직 시간이 10초 빼드릴게요. 안 보이는데 주도권을 쥔 후보 마음입니다. 네네. 안 보입니다. 네. 자, 다시 시간 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자, 저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그 소위 야권 대선 주자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는지 정말 이유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정말 이 국가가 그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을 때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울 때 온몸을 던져서 또 지킬 의지가 있는지 최근의 일련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 때 그 문재인 그 당시 당대표하고 협상을 19대 말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테러 방지법,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 사실 국회에서 10년 동안 그 야당의 반대로 해서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가 지금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바로 얼마 전에 테러가 났고요.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이 테러 방지법에 관련돼서도 그냥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한국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킨다라는 책임감과 또 사명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끝까지.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그 사명감이라든가 의무감 이런 걸 굉장히 좀 회의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 정권에 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 미루자고 합니다. 아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이번 정권 따로 있고 다음 정권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 정치 지도자 또 국가 지도자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정말 최근에 이 촛불 민심과 특검을 악용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정권 기회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할 수도 있고요. 사회자 저는 집권으로. 홍준표 예. 저 후보께 그래서 질문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앞으로 본선에 토론을 하면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는 시작하자마자 KO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본선 후보가 시켜. 예. 저는 시작하자마자 KO를 시킬 수 있는데 예.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보관을 가지고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2년 전에 경남에 무상급식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가 경남 도청에 왔어요. 왔는데 그 종편에서 특히 TV조선에서 생중계할 때 한 25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분이 준비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대표를 해봤는데 당대표가 분쟁 지역에 가면 대책을 갖고 간다. 무슨 대책을 갖고 오셨느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아이고 저분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고 선거 준비만 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31명이 모였을 때 기가 하도 죽어 있길래 내가 나가면 10분 안에 제압한다. 그러니까 TV 토론 서너 번만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저 사람 대통령 시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할 거다. 사실 그게 초선 의원들, 우리 당 초선 의원들 기살려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감히 제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된다면 그 50대의 젊음과 또 5선 국회의원이라는 그 폭넓은 또 국정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승리를 당원 동지와 국민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재 후보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신 분인데 이번에 또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되면 수도권 출신의 젊은 후보로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저를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이인재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되시면 어떠한 비전으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원유철 후보님 좋습니다. 우선 저는 영남 후보는 승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년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 영남 후보였는데 그때는 상황이 좋았는데도 그때 아주 힘들게 이겼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주 최악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 대망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원 후보님도 수도권이지만은 숨은 표는 영남 이외에 정말 다른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러한 표들을 결집시켜서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진태 후보님 고생 시간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홍준표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할 때 그 시간을 북이 핵 개발하는 시간으로 벌어주었고 특히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의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게 핵개발 자금이 된 거죠. 지금 와서 외교적 노력으로는 지금 핵폐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원유철 후보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핵 균형 정책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이 한반도 핵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나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 비핵화가 됐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발전을 시켰고 그동안 우리는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 박수만 치고 또 유엔에 호소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고도화시키는 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로 끝난 것의 반증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김정은의 2차례 핵실험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지금 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핵이 떨어졌을 경우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경제도, 복지도, 우리 가족들도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2010년도 하는데 이 북한의 정권이 연평도에 민가가 사는 인평도에 그냥 포격을 하는 겁니다. 이 천안함 폭침이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민가가 있는 연평도에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는 정말 더 강력한 북한보다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이 없다면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최근에도 보세요.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장성택도 고사포로 죽이죠. 형도 독살해버리죠. 이 김정은의 잔인함과 무모함 앞에는 그 정권용 앞에는 혈육도 다 추통당해 봅니다. 그러할진데 지금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당의 후보들은 정말 천하태평입니다. 천하태평. 사드 보복하고 있는데도 그냥 무슨 대응도 안 합니다. 다음 정권에만 미루자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보다 더 강력한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인 이 킬체인이라든가 KMD라든가 이런 무기체계가 굉장히 지금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까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려는 건데 이 사드 배치가 이 공격력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사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에서는 사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다 그렇게 따졌어요. 아니, 중국이 남북한이 다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북한 때리는 친구한테 그만 때리라고 하는 게 옳지 매 맞는 친구한테 피한다고 왜 피했냐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사드 배치의 본질은 북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앞장서야 됩니다. 육자회담의 의장국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즐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국방부 장관을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인재 선배님한테 노동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강성 기종 노조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성 귀족 노조 전부 혁파해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성 귀족 노조의 그 무분별한 파업, 불법,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금 대기업, 주로 강성 귀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기업 임금이 중소기업 임금의 거의 2배입니다. 또 이 강성 노조가 경영에 개입해가지고 해고를 못하게 합니다. 기업이 잘 될 때는 좀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또 안 될 때는 좀 일시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틀어막아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 꺼려합니다. 비정규직이 확대됐어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2배 가까이 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있는데 우리 어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가려고 줄을 서 있지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격화시켰고 그게 사회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법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파업을 무분별하게 할 수 없도록 아주 사전적인 조치, 사후적인 책임을 강화해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불법 파업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두 분 생각이 저하고는 뭐 같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주도하는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제 왼쪽에 계신 후보 세 분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만든 코너가 있는데 판넬 토크라고요. 나는 뭐다. 이것을 좀 진행하고 주도권 토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자신의 장점과 비전, 소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 판넬에 적어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 3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 적으셨죠? 그 판넬 다 앞에다 이렇게 좀 그 책상 앞에 꽂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순서에 따라서 이인재 후보, 나는 불사조다. 예. 30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삼각파도 맞은 배처럼 아주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다시 불사조처럼 날아올라야 됩니다. 과거에 그 많은 시련과 역경 견디고 이렇게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 만들었는데요. 저 이인재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 불사조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그 경험과 경륜으로 반드시 불사조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나는 보수 적통이다. 예, 저는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 정치가 오늘의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참 불행했죠. 그러나 기한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야전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실용을 원칙으로 하고 살았고 또 그렇게 주민들 속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돌아보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적통 보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상수 후보께서는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다.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의 포항제철, 울산의 현대자동차, 우리 경인단지에 삼성전자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산업단지는 이제 낡았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강소기업, 유턴기업, 4차 산업을 위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내겠습니다. 네. 자, 원유철 후보, 나는 핵유철이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핵의 공포 때문에 밤저리를 불안하게 주무시지 않도록 편하게 주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장 원내대표 시절에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안보 대통령으로서 든든한 대통령에서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나는 서민 대통령이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땅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네. 자, 제 옆에 김진태 후보, 나는 낙동강 방어선이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6.25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진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보수, 애국, 우파를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가는 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저까지 밀리면 다 밀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분 말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와 진행 방법은 같고요. 각 후보자분들 본인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질문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좌석 배치에 따라서 김진태 후보, 네. 예, 주도권 토론하십시오. 네. 우리 저 김관용 후보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그 반문 연합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정치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여의도 좀 분위기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우리 당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느냐를 거슬러 올라가면 참 특정인을 제가 지목해서 그렇지만 이 유승민 의원이 늘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승민도 손을 잡고 가야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인데요. 무조건 그 대통령 누구만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꼭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그 유승민 후보는 지금 지지도가 1%가 안 나오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둬도 자연 지금 소멸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굳이 꼭 그렇게 손을 잡고 연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생을 보낸 사람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온 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초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 대 후보는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승민 후보는 벌써 지역에서도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반문연대의 새로운 모습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이제 어차피 지역에서도 좀 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셨다니까 근데 뭐 다행이고요. 인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네. 확인한 바에 그렇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도 비슷한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정인으로 후보로 봐도 그렇고 그 당이 그동안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감정을 정말 떠나서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옹호하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막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건 정말 이념을 같이 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후보가 나가겠지만 너무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손잡고 하려고 해도 자꾸 간을 키워줄 필요가 없이 지그시 좀 밟고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대선 때는요. 한 20초 김진태 정도. 네. 후보님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정책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도 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지금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별건데 다시 포용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참 우리 홍 후보님 정도의 경지가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평소부터 우리 또 뭐 따지고 보면 또 검찰 또 선배님이고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선배님이고 정치로도 당연히 대선배님이고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한번 해보셨죠. 저격수 출신 치고 나만큼 출세한 사람 없었다. 대표까지 했었다. 본래 저격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든데 대표까지 했으니까 우리 김 의원도 열심히 해봐. 뭐 이런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해주셨던 거 잘 기억하고 야, 그래 나도 이렇게 저격수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날이 있겠나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감히 제가 참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당에 얼마나 이런 훌륭한 정말 자원이었습니까? 또 경남 지역의 맹주로서 이렇게 탁 자리 지켜주시고 근데 이제 어려운 재판을 내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무죄까지 받으셨어요. 다 좋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셔서 홍 후보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양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양박이 뭔가 했더니 뭐 양아치 친박을 이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친박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정말 MB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여당 대통령을 위해서 뭐 4대 강인이 자원외교니 막 정말 그거 열심히 야당에 맞서서 이렇게 논리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정말 그거 싸워본 거밖에 없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거는 친박 강경파. 그래서 이제 질문의 요점은 그러면 그 우리 저 홍 후보님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친박에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리고 됩니다. 우리 당에 정말 그런 친박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친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우리 김진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특히 일부 두세 사람한테 참 핍박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걸 정치판에 와서 전부 뭐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꾸져받는 순간에 울컥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이야기할 때도 극히 일부 양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은 아닙니다. 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예. 자, 이인재 후보님 주도권 토론 진행하십시오. 우선 안상수 후보님, 일자리 대통령은 사실 원래 제 브랜드인데 우리 안 후보님이 가져갔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가 아주 중병에 걸려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중병에 걸린 경제는 개혁 이외에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개혁도 돼야죠.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소위 대기업 재벌 개혁의 문제에서부터 노동 개혁의 문제에서부터 예.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적폐가 있습니다. 우리 예. 문재인 후보는 이제 다른 우리 그러니까 당을 이제 없애려는 적폐인데요. 예. 노동 개혁이나 재벌 개혁 또 뭐 금융 개혁 이런 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게 그렇습니다. 정답이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 후보님은 뭐 1000만 평짜리 일자리 도시 10개를 개발한다. 그 대형 프로젝트. 그거 뭐 잘 되면은 거기서 또 엄청난 경제적인 활력, 일자리라 뭐 소득 이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좋은 일입니다. 저도 아직 잘 확신은 안 서지만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는 야당, 특히 민주당 후보들 개혁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우리 안 후보님 들어보셨나요? 예, 오히려 거꾸로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조금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려는 끌어내리겠다. 그러한 좋습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엄청난 통증, 고통, 또 그 치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건강한 활력이 솟아나오고 그렇게 해야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또 세금도 많이 거쳐서 복지 지출도 그렇습니다. 가능해지고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이 선순환되는데 돼야죠. 이거 야당은 오히려 무슨 청년 수당이다, 아동 수당이다, 또는 무슨 뭐 국민 기본 소득이다, 심지어는 토지 수당이다 이렇게 사탕발린 같은 뭐 심하게 말하면 진통제나 아편 같은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처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제가 그리스처럼 우리 망하는 국민들께 겁니다. 정말 감히 말씀드려요. 시골 장터에 가면은 그 싸구려 약장수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뭐 금방 만병통치예요. 그거 가지고 나와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래요. 이번에 우리 후보들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아주 원칙을 가지고 강력한 개혁의 비전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없이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루어질 수 알고 없죠. 계시죠? 물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속노조, 귀족노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100대 중에 59대를 외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100대 중에 거의 90대를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조 때문에 국내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는 안 안 하는 됩니다. 겁니다. 예. 예. 강력한 노동개혁. 예. 그 다음에 우리 원유철 후보님. 네. 그 핵 보유, 뭐 저도 감정적으로는 핵 보유 당장 하고 싶죠. 또 뭐 급하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보면은 6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1조 원의 돈과 1000명의 기술자를 달라. 그러면 6개월 안에 핵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북한 핵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핵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핵 보유 기정사실화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핵과 핵이 대치하는 새로운 분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미국이 국제사회가 북한 핵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뭐 틸러슨도 어제 와가지고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다가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국제사회하고 공조해가지고 북한 체제 때문에 북한 핵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면 옛날에 남아공이 핵무기 뭐 18개인가 12개 가지고 있는 것도 체제가 바뀌면서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반환받아가지고 비핵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뭐 그런 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당시 좀 간략하게. 새누리당 그 방미 특사단장으로 우리 안성수 선배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가서도 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핵을 그러니까 핵능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더 강력하게 억제를 가져야지만 협상에서 북한을 그러니까 핵 도발을 없애고 또 같이 조건부로 북한이 핵 폐기할 수 있는 보유국으로 거죠. 네. 되면 그때 핵 보유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모든 북한이 핵을 지금 갖고 현실적으로 갖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의지와 역량을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핵을 드러내고 그 공간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또 그게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국제 정세가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이념적으로 얼마나 지금 저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위험한가를 국민들한테 폭로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위 현장에 어마어마한 반체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구 난무한 거 우리 김진태 후보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은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완전히 거기에 부안해동했어요. 비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다음은 김관영 후보 후보자 지명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 김진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데 전부 다 나가야 하는데 참 주장도 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서문시장에 이제 가셨고 또 그 자살 발언도 나오고 또 막말 뭐 프레이드도 한다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유사 출신이고 참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 당 내에서 좀 더 선명하고 좀 화합된 모습으로 지금 오늘 후보 토론회도 물론 후보에 이어서 결정이 됩니다만은 문재인 후보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더 구체로는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나왔다면은 그런 모습들은 좀 자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자중해서 좀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으로 보수란 것이 도덕과 책임과 명분인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또 제가 우리 저 홍 후보님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좀 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분위기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선배 우리 후보님들 보면은 다들 뭐 선거를 엄청 많이 치러 보셨을 텐데 이 다른 상대방 당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다소나마 그래도 뭐 그런 점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선거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도 사실 뭐 스트롱 용어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내는데 강하다, 또 독불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 매력은 있습니다. 시원한 부분인데
그분이 영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대표도 하시고 또 지사도 하시고 이제는 참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 말을 좀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나 이사표시. 그래서 이사표시 방법에 모두들 그렇게 해요. 제가 사실 좀 어떨 때 민망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듬어서 적어도 보수를 주장하는 우리 한국당 같으면은 좀 이렇게 좀 매력이 있게 그렇게 좀 무게중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인재 후보님께 묻습니다. 대구, 경북, TK는 정권을 안 된다, 영남은 또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참 이렇게 단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 구도로 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이 조금 전 느낌이 이상하게 들렸고 또 대구 경북은 나라가 어렵고 백척간두에 있을 때 독립운동부터 독립지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구 경북에. 그리고 6.25 전쟁 때 아까 김진태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낙동강 방어선이 최후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역사 속의 길을 묻는 거지 어느 한 정권이 부족했다. 어느 누가 어떻게 그 개인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대구 경북 시민님께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나선 분이 제고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는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잠깐. 예. 그 미국도 대통령 지금 45번째 나오고 있는데 큰 주 작은 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년 동안 지금 계속 영남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균형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번 우리 보수 우파 정당에서 정권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4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그래서 줄여주세요. 전략적으로 제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영남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유철 후보께 묻습니다.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감사합니다. 아주 저 무게중심도 있고 한데 핵에 대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런 정책 판단도 우선순위에 중요하지만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취직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안상수 후보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들처럼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황당한 공약은 아니겠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아주 좀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후보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이 후보의 장점 코너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바로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장점 코너를 생략했기 때문에 우리 김관영 후보부터 내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지막 호소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로 인해서 이 나라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전에서 밑에서 일생을 보낸 저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이 나라를 시스템을 고치고 또 개헌을 하고 또 경제 제도를 바꾸고 해서 정말 필요한 젊은이의 취직 좀 확실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기업이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화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내일이 있는 그런 희망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파
절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로 나온 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호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안상수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잘못 뽑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협상이 가능한 안상수 안보 대통령, 일자리, 송도 국제도시를 갯벌을 메꾸어서 만들었듯이 남는 농토를 일자리 도시로 만들어서 300만 개 10년 동안에 만들고 우리 300조의 건설 경기를 일으킬 안상수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통합,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또 실용적으로 행정을 해온 안상수가 우리 보수를 통합하고 또 중도층을 흡수해서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창출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우리 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통합, 그러면서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여론조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네. 자, 원유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도권 출신의 오선의 젊은 원유철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선거혁명은 시작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야당 대선 후보들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될 때 저는 1인용 피켓을 들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빠는 한에 있더라도 절대로 이번에 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에 물러서면 대한민국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대한민국은 위기일 때마다 기회로 만드는 그 중심에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이 원유철 후보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무책임한 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좌파의 몰락입니다. 유럽, 남미 모두 몰락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강의 지도자들을 보면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모두 극우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다시 노무현 정권 2기가 들어서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 나라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트롱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도 우파의 스트롱맨이 필요할 때입니다. 홍준표가 우파의 스트롱맨이 돼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벽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워낙 이렇게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이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만 올라갈 수만 있다면 본선은 자신 있겠다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 우리 이 지금 친노 운동권 대통령은 꼭 막아야 됩니다. 운동권 정권까지는 몰라도 그것은 곧 친북 정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정말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런 좌파 종북 세력과 정말 싸워왔습니다. 공안검사로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런 운동권들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제가 이런 운동권 정권의 탄생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인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수 우파 정권이 나라를 맡아서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대선 전쟁은 정말 너무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객관적인 여건은 너무
불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외적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출중한 경험과 경륜, 전략과 전술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 이인재 다른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전략 전술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를 장수로 내보내주시면 이번 이 벼락치기 대선에서 반드시 상대 후보를 압도해가지고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6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마련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분 가운데 이제 4분으로 추려지고 그리고 그 4분 가운데 1명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 TV조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V조선의 자유한국당 경선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당을 다시 일으켜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태까지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인재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탄핵 태풍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보수 우파 핵심 정당인 우리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서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저 이인재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앞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통성과 정체성 위협하는 세력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같이 인천의 소래 폭우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제 폭탄이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기존 정치인의 산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 사드 반대, 한미동맹 노,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지켜가야만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대한민국, 백성이 중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6분 후보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은 OX 답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OX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OX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30초씩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 문재인 이른바 대세론이 높아질수록 대선판을 흔들 변수로 비문연대 혹은 반문연대라고도 합니다. 이 비문연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나오신 이 6분 후보들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와 비문연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자, 질문 순서에 따라서 원유철 후보 5 들어주셨습니다.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떤 후보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촛불 민심과 특검에 악용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정권 획득의 기회로만 삼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필요한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함께 개헌을 반드시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세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모에 대한 설명 30초 부탁드립니다. 우파 후보 단일화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중도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판세를 훑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 쓰신 겁니까? 네. 예. 자, 김진태 후보 X 드셨습니다. 30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X가 한 3개쯤 있는 판넬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네. 박지원 당하고 합친다. 박지원은 문재인보다도 더한 분입니다. 도대체 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념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당. 그러면 유승민, 김무성 씨하고 당을 합친다? 그 당은 합쳐 나가야 될 당이 아니고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재 후보 X 드셨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의 정통 중심 정당입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은 아주 빠른 제가 시장을 하고 나서 인구는 230만에서 300만이 됐고 또 자산은 62조에서 210억이 됐습니다. 210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훨씬 자산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됐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고 또 송도 국제도시, 또 영종도 신도시, 또 청라지구 등 이러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또 계속 시장을 했었으면 151층 트윈타워를 비롯해서 더 많은 인프라가 건설이 됐을 것이고 예. 또 부채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랖 좁게 핑계 대나라고 하는 소리고 인천 시민들은 이미 그것을 다 확인을 해서 저를 다시 또 국회에 등정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철 후보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유승민 의원과 원내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배신의 정치 과정에서 이 원희철 후보는 신친박이라는 말도 들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 국면에서는 또 참석에 반대를 했고 네. 그래도 원희철 후보는 도대체 색채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 편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당 원내대표 시절 때 집권당 원내대표는 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 의장입니다. 네. 당정이 하나로 정책을 조율하고 입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같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박이로 불러도 좋다. 그건 대한민국을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길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새누리당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뤘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단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 친박, 비박 없고 오로지 친민으로 가야 된다. 친민생, 친서민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가야 할 길이다. 민심이라는 나침반을 꼭 쥐고 가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집회와 관련돼서는 이 문재인 후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됐다는 분이 촛불 집회에 가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비판한 겁니다. 일방적인 데 가서 있지 말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네. 데 가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들으면 사이다 발언이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막말일 수 있는 발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튀는 발언들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까지 검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문제는 도외시하고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자살하신 게 저게 팩트예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하신 거고
홍준표는 돈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튀는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팩트하고 튀는 발언하고 그 구분을 못합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튀는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분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TV조선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상대 후보, 그러니까 후보 개인당 상대 후보 한 명을 지목을 해서 한 명 이상이어도 됩니다. 6분 동안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이 3명의 후보자 차례대로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권을 쥔 후보의 말에 지목된 후보는 말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는데 그 주도권을 쥔 후보가 10초만 얘기를 들어도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면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 주도권을 쥐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안상수 후보부터 시작을 할게요. 안상수 후보, 후보자 지목하시고 6분 동안 네. 주도권 토론하십시오. 우선 홍준표 후보께 저는 이제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경선을 할 때도 가계부채라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켰고 이번에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국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으로 안상수 후보, 원유철 후보, 홍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진태 후보, 이인재 후보, 김관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토론 진행 방식과 규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OX 토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각자 1회씩 토론을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각 후보별 맞춤 직문즉답, 다른 후보의 장점을 얘기하는 상대방 강점 코너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율 토론입니다. 재량에 맞게 하시는 건데 너무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된다거나 또 발언이 길어지거나 하면 사회자 재량으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자 6분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후보 각자 1분입니다. 사전에 자유한국당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안상수 후보 먼저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중국인들 발 마사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김정은은 자기 친형을 백주의 외국 공항에서 독살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에 눈을 빡길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총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은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정책이 틀렸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안상수가 경제와 안보 정책을 확고히 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정권 창출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표 정치인과 또 산업화에 성공시켰던 영남이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충청도 태안에서 출생해서 인천과 서울에서 공부하고 인천광역시장 8년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저 안상수를 선택해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합시다. 네, 좋습니다. 안상수 후보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한 가지 후보님들께 고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시간이 보이는데 만약에 시간이 다 된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마이크를 내립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셔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못 듣는다는 점, 이 점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원유철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 원유철 후보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들어 하십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으로 시작된 사드 배치도 중국의 부당한 보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국가 리더십의 위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국면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원유철은 국가 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북핵으로 시작된 안보 위기는 핵무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 위기는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원유철이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홍준표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입니다. 정치대란, 경제대란, 사회대란, 남북대란, 외교대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천하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때입니다. 홍준표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서민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청년과 시민들이,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김진태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보수에 대한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회의 고장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고 6.25 참전하셔서 화랑무금 훈장을 2개나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당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그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목소리를 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싸웠습니다. 시간 안에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추월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연정이 필요합니다. 이 연정을 위해서는 또 개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정과 개헌을 전제로 확고하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질문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와 비문연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자, 김관영 후보 5 드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방법은 현실 인식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보수, 중도 전부 통합해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또 당대당 통합은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모습으로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상수 후보 X 드셨습니다. 우리가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특히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괜히 시간만 뺏깁니다. 저한테 기회가 줘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드시 우리 보수 대통합을 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정당도 상당한 부분 단일화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 문제 등을 포함해서는 그것은 굳이 연대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가서 협치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사회 규제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독자적 핵무장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자, 판넬 다 들어주셨고요. 홍준표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드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폐기를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핵 공갈에 앞으로 돈도 바치고 굴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서 북핵을 저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 5 드셨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지난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이거를 들지를 못하고 어정쩡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저 철부지 어린 독재자가 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제어하는 길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인재 후보 X 드셨습니다. 예, 북한 핵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 3년 안에 국제사회와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국가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핵을 완전히 드러내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통일 한반도. 지금 보십시오. 유럽의 최강자는 독일입니다. 통일 독일입니다. 핵이 없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 다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자, 김관영 후보 X입니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합니다. 또 북한도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한반도 핵 문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해서 동남아,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지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핵으로 또 다른 불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상수 후보 X 드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트럼프와 인천시장을 할 때 인천에 120층 건물을 건설하기로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핵무기를 자산을 배치시켜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핵력으로 핵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원유철 후보 5 드셨습니다. 예.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저는 2010년도 국방위원장 때부터 핵을 갖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갖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최근 10년 동안 핵폭탄을 어마어마하게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말폭탄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북핵 해결 방식을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6분 후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직문직답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6분 후보가 나오셨는데 각기 다른 질문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과거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촛불 세력은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죠. 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질 분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이게 옳으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말 참 태극기 바람에 뭐 꺼진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그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말을 했던 것은 국회에서 그 편파 특검이 법이 통과될 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법이라는 게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야지 촛불에 밀려서 하면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게 나왔던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뭐 불복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불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사저로 들어가셨고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좀 이 사건이 조금 너무 좀 심하게 된 거 아니냐. 또 다른 진실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영태도 구속하고 녹음 파일, 태블릿 PC도 조사하고 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0초 됐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후보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충청 대표주자라고 자임을 하시는데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도 하차 이후에 충청표가 오히려 야권 주자,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지사 쪽에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후보께서는 충청표 다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대선 승리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충청 대망론은 어떤 인물을 상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지금 57년입니다. 김대중 호남 대통령 빼고는 52년을 영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적인 통합이라든지 또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게 새롭게 이제 통합 기반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소망이 대망론입니다. 네.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충청 대망론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우리 대선이라는 게 1,300만 표 얻고 1,320만 표 얻어서 승부가 나면 20만 표가 승리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이인재가 후보가 됐을 때 우리 충청에서 보다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해서 꼭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관영 후보 질문 드립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경북 사드 배치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배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각에서 도대체 사드 관련 입장이 뭐냐,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에 잘못 알고 있는 정부. 바로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못 알고 있고 처음부터 사드 배치 현장에 권한 대행과 국방부 같이 셋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드 배치 불가피론을 설명하고 많은 주민들부터 또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안보 이상의 더 높은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는. 그래서 지금 야당 후보도 사드에 불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여야 또 진보 보수를 넘어서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미동행을 강화시켜서 한미동행과 또 한일 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나라 발전의 안보만은 분명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드 배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상수 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인천시가 적자투성이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가재정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거짓말, 야당의 공격 프레임이 아직도 기억에 있는 것입니다. 인천이